늙은이가 간도 못 맞추면서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그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소령은 사람들 앞에서 제 머리에 식판의 잔반을 들이부었죠. 뜨거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리는 동안 식당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오직 제 앞치마로 떨어지는 국물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으로 얼굴에 국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 할 말 있어? 그가 다시 소리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소령님. 다음부턴 더 잘하겠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고 저는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그저 꾹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건 일주일 전 아들 강인호 사단장의 부탁으로 시작됐어요. 어머니, 제 부탁이 무례하다는 걸 알지만 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 강원도 최전방 사계절 내내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육군 사단. 높은 철조망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식당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식판 부딪히는 소리와 군화 끄는 소리가 뒤섞인 점심시간, 박진우 소령은 늘 앉던 자리에 털썩 앉았죠. 그의 손길 하나에 주변 병사들이 저도 모르게 허리를 더 꼿꼿이 폈습니다. 오병장,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누가 책임자야?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국그릇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목에 걸린 아이디 카드가 반짝였고 그 끝에 달린 작전 참모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병사들은 식사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리병 김명호 병장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오늘은 조리원분들이 재료를 아껴 쓰라는 지시가. 지시? 누구 지시? 난 그런 지시 안 했는데. 박진우는 말을 자르며 주방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하얀 위생모를 쓴 노인 한 명이 국통을 저으며 무표정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마른 주름살의 햇빛에 그을린 얼굴, 허리는 살짝 굽었지만 손놀림은 야무졌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 오늘 처음 보는데 위생교육은 제대로 받은 거고 조리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거야. 저런 늙은이가 우리 밥을 만든다니. 박진우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최영도 중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눈빛으로만 미안함을 전할 뿐이었죠. 늙은이들이나 하는 일을 우리 군대 식당에서 볼 줄은 몰랐네. 위생관념은 있으신지. 그 말이 식당에 울렸을 때 주방에서 일하던 이순단 여사는 잠시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눈빛만 살짝 돌렸을 뿐 곧 다시 묵묵히 일을 이어갔죠. 누가 보고 있든 말든 그녀는 늘 그래왔습니다. 김명호 병장은 주먹을 꾹 쥐었다 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진우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반쯤 먹다 남긴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향하며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늙은이가 간도 못 맞추면서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내일부터는 국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네. 그리고는 식판을 할머니 머리 위에서 엎어버렸고 남은 국과 밥 반찬들이 그대로 할머니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영도 중위는 이순단 여사에게 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박소령님이 원래 괜찮아요. 내가 더 맛있게 해드릴게. 이순단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 부엌칼로 물을 써는 손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단본부 건물로 돌아온 박진우는 내일 있을 회의 자료를 점검하며 오늘의 식사를 까맣게 잊었어요. 그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죠. 내일 그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8시 사단본부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강인호 사단장의 깜짝 순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박진우 소령은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이런 날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죠. 사단장님 도착하십니다. 경계병의 외침과 함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본부 앞에 멈춰 섰어요. 강인호 준장이 차에서 내리자 주변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찼고 눈빛은 예리했죠. 오늘 식당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사단장의 첫 마디에 참모들이 당황했어요. 보통은 부대 현황 브리핑부터 시작하는데 갑자기 식당이라니.
박진우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일행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조리병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이순단 여사는 큰 손 앞에서 국을 젓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장은 식당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식판을 들었어요. 참모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그는 배식대로 향했습니다. 이순단 여사가 국자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국은 직접 퍼줄 거지? 그 한마디가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우 소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사단장이 저 조리원을 엄마라고 불렀다고요? 이순단 여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아들의 식판에 국을 퍼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어요. 마치 평생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많이 드세요. 오늘은 무가 많이 들어갔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단장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식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입니다. 박진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늙은이들이나 하는 일, 위생관념은 있으신지. 그 모든 말을 사단장의 어머니 앞에서 한 것이었죠. 최영도 중위는 박진우의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창백해진 소령의 모습에 안쓰러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장은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분들 부탁드릴 테니. 괜찮다. 일하는 게 좋아서 나온 거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이순단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사단장이든 뭐든 자신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사단장이 식당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전체 조회 때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박진우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두려웠습니다. 오후 2시 사단 전체가 운동장에 집결했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정렬을 맞춰 서 있는 가운데 강인호 사단장이 연단에 올랐어요. 박진우 소령은 간부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천길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박진우는 목이 바짝바짝 말랐죠. 우리 부대 식당에서 일하시는 조리원분들 보이시나요? 저분들은 우리가 든든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단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식당 쪽을 바라보았어요. 조리원들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이순단 여사도 그 중에 있었죠.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계급? 무기?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박진우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사단장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운동장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간부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진짜 강한 군대는 위아래 없이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군대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을 깔보는 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에요.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주변 간부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가 어제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죠. 조회가 끝난 후 사단장은 박진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령부 건물 2층 사단장실, 그곳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박소령 앉으시죠. 예, 사단장님. 박진우는 의자 끝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사단장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더 깊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식당 위생 개선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팀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박진우는 당황했어요.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팀장 제의라니.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벌이라는 걸요. 예, 사단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박소령 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식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우는 벌떡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과는 제게 하는 게 아니죠. 어머니께 직접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간 매일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우가 사단장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저녁 박진우는 자신의 숙소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떤 얼굴로 이순단 여사를 마주봐야 할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박진우는 식당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당하게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식판을 들고 배식대로 향하는 길, 박진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순단 여사가 국자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 따위는 없었다는 듯 말이죠. 국 많이 드릴까요? 예, 적당히 주세요. 박진우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순단 여사는 정성스럽게 국을 퍼주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손길, 똑같은 정성이었죠. 박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힐끗힐끗 보는 게 느껴졌어요. 최영도 중위가 옆 테이블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령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맙네, 중위. 박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하러 가는 길에 김명호 병장과 마주쳤죠. 병장 수고 많아. 예, 소령님. 김명호의 대답은 예전보다 차가웠어요. 박진우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사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달랐는데 이제는 거리감이 느껴졌죠. 오후에 박진우는 식당 위생 개선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조리실 곳곳을 점검하고 설비를 확인하며 개선점을 찾아야 했어요. 이순단 여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박진우가 다가와도 시선을 주지 않았죠. 어머님.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이순단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위생 개선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별로 불편한 건 없어요. 그냥 일만 하면 되니까.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과의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박진우는 매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이순단 여사는 변함없이 국을 퍼주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박진우는 다른 간부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누군가 말을 꺼냈어요. 박소령 요즘 식당에서 매일 식사하시던데요. 아, 그게 위생 개선 업무 때문에. 박진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다른 간부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듯 했죠. 사단장 어머님이시라던데 정말 모르셨어요? 그렇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당당했을 텐데 이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박진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엘리트로서의 자신감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식당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조리원들이 내일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순단 여사도 그 중에 있을 것입니다.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박진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본부대대 회식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존심을 세우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곤욕을 치렀어요. 선배 중령이 술잔을 기울이며 은근히 꼬집었습니다. 박소령, 요즘 부대 분위기가 어때? 식당 일로 화제가 되던데. 별일 아닙니다, 중령님. 박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른 간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죠.
사단장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서. 참 용감하시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박진우에게는 비웃음으로 들렸어요. 그는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아직 이른데.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박진우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방식이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기분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박진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해 왔는지를요. 병사들, 하급 간부들, 그리고 민간인들까지 모두 자신보다 낫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먼저 인사하던 병사들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어요. 최영도 중위조차 어색한 미소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중위 잠깐. 박진우가 최영도를 불렀어요. 둘은 복도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상한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 그게 소령님. 최영도는 말을 머뭇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뭔데? 병사들이 좀 실망했어요. 그동안 소령님을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로 최영도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그날 오후 박진우는 사단장실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강인호 사단장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혹시 좌천이라도 시킬 건 아닐까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창밖으로 식당이 보였습니다. 이순단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들이 사단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죠. 박진우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 깨달았어요. 계급과 권위에 기대어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단장에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었죠. 저녁 무렵 박진우는 홀로 부대 뒷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부대 전경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몸 조심해라.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박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이순단 여사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죠. 그제야 박진우는 진정으로 후회했습니다. 계급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박진우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이순단 여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말입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박진우의 고립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대화를 나누던 병사들이 이제는 의무적인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심지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기 간부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령 커피 한잔 할까? 동기인 이중령이 다가왔지만 목소리에는 예전의 친근함이 없었어요. 둘은 부대 내 매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요즘 힘들지? 별로. 뭐가 힘들겠어. 박진우는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어. 너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박진우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중령의 말에 박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친구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부하들이 드나들며 보고를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만 간단히 처리하고 가는 분위기였죠. 창밖으로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어요.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뛰는 모습이 예전 같으면 기특해 보였을 텐데 지금은 자신과는 동떨어진 세상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박진우는 천천히 숙소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김명호 병장과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경례하며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려 했어요. 병장. 박진우가 불렀습니다. 김명호는 멈춰 서서 경례했어요. 예, 소령님. 요즘 어때? 식당 일은? 별일 없습니다. 김명호의 대답은 건조했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죠. 그날 밤 박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리더로서의 권위,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까지. 휴대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문득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박진우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건 리더십이 아니라 그냥 권위주의였다는 걸요. 진짜 위기는 사단장에게 혼나는 것도 좌천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신뢰를 잃은 리더는 리더가 아니라 그냥 계급장만 달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식당 불빛이 보였어요. 내일 아침에도 이순단 여사는 변함없이 일어나서 부대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시선을 받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거예요. 박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계급이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존경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식당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리원들이 아침 준비를 시작한 것이죠. 이순단 여사도 그 중에 있을 것입니다. 박진우는 갑자기 무언가에 이끌리듯 숙소를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자 김명호 병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령님, 이 시간에 어떻게? 병장, 조리복 하나 빌릴 수 있을까? 예? 조리복을요? 김명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진우가 조리복을 요청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박진우는 조리복을 입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계급장도 없고 권위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자 이순단 여사가 물을 썰고 있었어요. 박진우의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어머님.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순단 여사는 칼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감자 깎는 것부터 시작해볼까? 이순단 여사는 무표정하게 감자 한 바구니를 가리켰어요. 박진우는 작은 의자에 앉아 감자 깎기를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만큼은 진짜였어요. 한참 동안 둘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양파를 썰고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진우는 새로운 걸 느꼈어요.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요. 어머님. 박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손은 계속 감자를 깎으면서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한 말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순단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국 끓이는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급이 높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야말로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 이순단 여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무거운 얘기를 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어떻게 사느냐가 말이에요. 이순단 여사는 국자로 국을 젓더니 박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국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차가워지기 전에 따뜻하게 해야죠. 박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순단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아침처럼 말이에요. 이순단 여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 박진우는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솟아났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조리복을 입고 일하는 박진우를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김명호 병장은 감동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진우는 이순단 여사 옆에서 국을 퍼주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병사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예전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박진우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식당으로 나가 조리 준비를 도왔고 점심시간에는 이순단 여사와 함께 배식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놀림이 능숙해졌습니다. 소령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최영도 중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박진우는 국자를 들고 웃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거죠. 병사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분위기였지만 박진우의 진심을 느끼고 나서는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김명호 병장은 이제 편하게 농담까지 던질 정도였어요. 소령님, 국 퍼주는 솜씨가 날로 늘어나시네요. 하, 선생님이 좋으니까. 박진우는 이순단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지만 가끔 박진우에게 작은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강인호 사단장이 다시 식당을 찾았어요. 박진우가 조리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소령, 잠깐 얘기 좀 하죠. 사단장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박진우가 편안했습니다.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예, 사단장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 어머니한테서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요.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우의 변화가 진짜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께 많이 배워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위만 보고 살았어요.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습니다. 며칠 후 박진우는 부대 식문화 개선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단순한 위생 개선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식당 문화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리원들과 병사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스템, 그리고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까지 담았죠. 보고서는 전군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박진우에게 가장 뜻깊었던 건 병사들의 변화된 시선이었습니다. 소령님 정말 존경해요. 김명호 병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예전의 형식적인 존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었습니다. 이순단 여사는 표창을 받게 됐어요. 명예조리사 인증서와 함께 사단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시상식 날 박진우는 박수를 치며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이런 상보다 더 기쁜 건 젊은 친구가 달라진 거예요. 이순단 여사의 말에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여전히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박진우는 부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부가 됐어요. 병사들이 고민이 있으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권위로 누르는 대신 진심으로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박진우는 이순단 여사와 함께 식당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바꿔주셔서요. 내가 뭘 했다고. 원래 있던 마음을 꺼내준 것뿐이에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잃지 않았잖아요. 사람다운 마음 말이에요. 이순단 여사는 마지막 그릇을 닦으며 말했어요. 박진우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배웠다. 진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리더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식당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내일도 이순단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진우도 그 옆에서 함께할 거예요.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리더십을 배운 박진우. 이제 그는 계급이 아닌 인격으로 존경받는 진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가 국밥을 엎었던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는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었어요.